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정시 대학별 설명회를 진행할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올해 정시에도 대학별로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안다면 정시에 관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들 그리고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학을 그룹으로 나눠서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입시 결과나 대학의 선발 방식의 특징, 그리고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2월 20일 오후 3시에 2시간 정도 라이브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궁금하신 점들 많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11개 대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인데요. 내일은 이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 대학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점 국립대 위주로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까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오픈될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는 대학들의 작년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학별 100분위 기준의 70% 커트라인의 분포인데요. 이 대학들의 평균적인 100분위 70% 커트라인 입시 결과는 92.3이었습니다. 2등급 내에서도 중간 정도 이상의 100분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100분위 입결만으로 지원대학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와 연세대를 보면 성균관대가 연세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성균관대는 작년에 영어 1, 2등급에 동일한 점수를 줄 정도로 영어 영향력이 작았었던 대학이고요. 연세대는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학이죠. 또 선발하는 군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입시 결과는 그냥 정말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각각의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점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죠.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1295명, 나군에서 865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져서 주요 11개 대학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군 선발하게 되는데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만은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경희대는 가군과 나군 이렇게 군에 따른 입시 결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충원율이 55% 정도였고 나군의 경우에는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건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시 결과가 높은 학과는 충원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낮죠. 그런데 가군에서는 서울 캠퍼스의 학과들 그리고 또 국제 캠퍼스에서 선호도 높은 공대 그리고 또 국제 캠퍼스에서 약간 선호도가 낮긴 하지만 어문계열 학과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선호도가 조금 낮은 편인 국제 캠퍼스의 어문계열 학과들도 충원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이 학생들이 나군의 경희대의 국제학과 그리고 한국외대의 다소 선호도 낮은 어문계열학과 동시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이 국제캠의 어문계열의 충원율은 높은 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의외의 입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 그래프에서 경희대의 입결 꼬리 100분의 평균은 한 84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가군 경희대 국제캠의 어문계열 학과들인 한국어학과, 중국어학과, 스페인어학과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다소 성적이 낮은 학생은 이런 충원율이 높고 입시 결과가 낮을 수 있는 어문계열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올해 경희대 정시 변경 사항 중에 하나는 인문 사회 계열에 있어서 수학 반영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인문은 25%에서 20%로 줄고요. 사회 계열은 35% 반영해서 30%로 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게 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거고요. 작년 경희대가 발표했던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인문계열 합격자 중 과탐 선택자가 38% 정도 되었었고 저희 작년 진학사 모의지원 통계로는 35%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묘의지원에서는 약 23%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교차 지원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사회탐구 선택자의 대인문이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는 올해 가군에서 1587명, 다군에서 36명을 선발하죠. 학부대학을 신설하면서 다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군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는 매우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의 지원상 경쟁률이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벌써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시 결과 역시 매우 높겠죠. 고려대 다군 학부대학이 다른 학과들과 조금 다른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군의 의대를 제외한 어느 학과들보다도 입시 결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학과인 반도체공 같은 곳들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대 학부대학 불합격권 학생 중에는 서울대 합격권인 학생들도 꽤 눈에 띕니다. 간화군에서 서영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 고려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36명밖에 안 뽑다 보니까 매우 높은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올해 고려대가 다른 대학들과 다른 점은 자연계열 학과들에 대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한 제한을 없앨 때 수학과 탐구 둘 모두 다 없앤 게 아니라요.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없앴다는 겁니다. 과탐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만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의 경향 중에 하나가 사탐런이었죠.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해 과학탐구의 응시자가 줄다 보니까 100분위로 보는 입시 결과는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작년 과탐 100분위 96인 학생과 올해 100분위 94인 학생이 과탐 선택자들 내에서는 비슷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입시 결과 그래프에서는 고려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분위 94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이 보였지만 올해 고려대 자연계열은 단순 100분위 성적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모의 지원 표본을 보면 학과별 커트라인 부근에서 탐구 한 과목의 100분위가 80 초반대인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상 커트라인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에서도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다른 대다수 대학이 마찬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려대는 작년 진학사 모의 지원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내에서 과탐 선택자 비율이 51%였지만 올해는 36%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경희대나 연세대처럼 사회탐구에 특별한 가산점을 주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의 이 교차 지원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나올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차 비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시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교과 우수형과 그리고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건데요. 고대가 발표한 작년 입결 통계를 보면 일반 전형의 합격자 100분의 평균은 94.7, 교과 우수형은 94.1로 0.6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진학사 점수 공개에 입력된 걸로 추정한 커트라인 차이는 0.4 정도로 교과 우수형이 낮아 보였습니다. 올해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과 우수형에 쌓인 표본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섣부를 수 있지만 작년과 유사한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는 작년 가군에서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다군에서 AI 기반과 인문학 기반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서 선발합니다. 서강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나눠서 선발하는데요. 세 학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학년 때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 기반은 인문학 위주, AI 기반은 AI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첨단학과 같은 곳을 일부 제외하고는 일반 학과 모두 인문자연계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군 선발인 AI 기반과 인문학 기반의 입시 결과 차이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저희 모의지원상에서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자유전공학부 커트라인은 한 502점 정도, 인문학 기반의 자유전공학부 커트라인은 한 497점 정도로 대학 환산 점수의 차이가 커요.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선 변환 표준 점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사과탐 변표가 달랐던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의 이 차이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반 자유전공의 불합격권 학생들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으로 바꿔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본 변화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이런 점수 차이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험생들의 표본 이동, 표본 변화가 커트라인이나 합격 한수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국어 36.7%, 수학 43.3%, 탐구 20%를 반영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앞에서 경희대나 고려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 교체 지원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서강대의 높은 수학 반영 비율로 인해서 서강대의 교차 지원 비율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지원 통계로 봤을 때 작년 57%에서 올해 49%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교차 지원 비율을 보일 것 같고요. 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올해 변경되는 사항이 별로 없죠. 학부대학 광역이 신설되는데 자유전공과의 차이는 선택 가능한 전공의 폭이 좁다는 것, 또 자유전공은 계속 자유전공 소속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학부대학 광역은 선택한 전공 학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경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대 정시에는 커다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정시를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한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신이 단순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서울대 성적 산출 방식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 편차에 따라서 이 내신 영향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평가는 많은 학생들이 비비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에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건 고등학생 때 정시에 올인했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지 않았다. CC를 받을 것 같아서 손해가 있겠지만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CC를 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CC를 받게 된다면 불리함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의 차이가 클수록 불리함이 커지는데요. 완벽하게 일정한 경향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모집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 쪽에서 불리함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많을수록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겠죠. 또 작년 통계를 보면요. 일반고 기준으로 정시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2.2 등급이었고요. 일반고 학생 중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봤을 땐 좀 합격했어야 될 것 같은데 불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보니까 4.4 등급으로 낮아지더라고요. 단순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특이나 이런 학생부 내용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4등급이니까 CC일 거야, 불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만은 없겠지만 단순 내신 통계로는 일반고 기준일 때 4등급 이하라면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나군 위주로 선발하지만 다군에서도 자연계열 3개 학과에서 15명의 인원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가 나군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고 다군 선발이기 때문에 모의 지원상 20대 1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입시 결과 역시 가 나군과 비해서 확실히 높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인공지능, 나군의 컴퓨터학과보다 대학 환산 점수로 10점 가까이 높은 커트라인을 예상하고 있고요. 융합 응용화학도 같은 방향 방식으로 선발하는 환경공학에 비해서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높습니다. 다군 지원 시에 충원율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충원율에 대한 기대만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대 정시의 올해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교차 지원 비율이 작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시립대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사탐 2과목 선택 시에 3%의 가산점을 주죠. 높은 비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주지 않는 대학들도 많은데 가산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교차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모의 지원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과탐 선택 비율이 작년 34%에서 33%로 변한 정도입니다. 이건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상경계열로의 지원이 줄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2에 속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은 40%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탐구는 10%로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의 지원상 교차 지원자들을 보니까 이런 반영 비율에 맞춰서 수학은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과탐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꽤 많이 몰려 있어요. 올해 탐구 반영 비율을 높인 대학들, 연세대나 중앙대, 경희대 등 인문계열에서 탐구 반영 비율을 높은 대학들이 많은데 시립대는 계속해서 낮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올해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대학이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경향성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또 인문 자연 계열로도 이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구분되지만 같은 계열 내에서도 수능 반영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내 수능 성적 구조에 따라서 학과마다의 유불리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사 합격 예측 아직도 안 써보셨다고요?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 어디일까? 합격률은? 경쟁자들에 비해 내 성적은 높은 편일까? 진학사한테 물어봐.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하고 적중률도 높으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요? 진학사 합격 예측. 성균관대학교는 정시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군 선발입니다.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죠. 반도체 융합 그리고 에너지 두 개 학과에서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공 그리고 양자정보공 같은 자연계열 학과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의 글로벌 경영도 다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파격인데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은 다소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 위주였었는데 성균관대 다군이 올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성대 반영식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학생들의 표본을 보면 탐구 과목 간 백분위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도 많고요. 20 이상 나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올해 다군의 경쟁률은 높을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이 다군에서도 크게 늘고 또 고대나 한양대 등 다군 선발대학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표본을 보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 점수입니다. 성균관대는 영어도 탐구처럼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선발하는데요. 작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의 차이를 주지 않았었죠. 둘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서 2등급의 불리함이 전혀 없었는데요. 올해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의 지원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변표를 적용해줬기 때문에 1, 2등급의 차이가 없어서 합격권 내 영어 2등급인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 변표 발표에 따라서 성균관대 합격권 성적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다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 나군 모집 단위에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균관대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면 최대한 빠르게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의 정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점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해보고 더 높은 성적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나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반가운 이야기일까요? 나한테만 유리하게끔 해주면 좋은데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유리하게끔 적용해주기 때문에 쉽게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표본을 보면 작년에는 합격할 만한 성적이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불합격할 만한 성적이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보여요. 따라서 반드시 대학 환산 점수로 경쟁 학생들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를 추정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 대학 환산 점수랑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올해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을 환산 점수로 비교해 보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는 가군에서 1418명, 나군에서 120명을 선발하는데 새롭게 선발하는 나군은 예체능이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은 가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올해 연대에는 다른 변화 사항이 많지 않은데요. 대입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나의 변화는 수능 활용 방법입니다. 연세대도 다른 대학들처럼 수학이나 탐구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인문계열은 사탐의 3%, 자연계열은 과탐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문계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은 낮아지고요.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저희 모의 지원 통계로 보면 작년 53%에서 올해 27%로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어듭니다. 주요 대학들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사이의 표점 차이도 크게 줄어든 데다가 수학 반영 비율도 25%로 낮은 편이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경영이나 경제, 응용통계 같은 모집 단위조차도 합격권의 과탐 선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용통계를 예로 들면 12월 13일 모의 지원 기준으로 합격권에 있는 과탐 선택자가 딱 1명 정도일 뿐이에요. 연세대 내에서 확통 그리고 사탐의 경쟁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올해 연세대 정시의 문이 굉장히 크게 넓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점이라면 작년 연세대 국제계열은 수시 2월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충원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 폭이 클 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모의 지원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정도 혹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해요. 아직 의대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그걸 빼면 330명 정도의 증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 그리고 또 각 학과로 분산이 되다 보면 충원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문의 문이 좁아졌다는 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반대로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올해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15명 증가한 1154명인데요. 올해부터는 가나다군 모두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군은 예체능 모집 단위와 일부 사회범 계열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요. 다군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자연과 인문으로 나눠서 총 70명을 선발하죠. 작년 가군에선 예체능 모집 단위만 선발했었기 때문에 일반 모집 단위는 올해 처음으로 가나 다군에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모의 지원으로 봤을 때 가군에서 선발하는 사범 계열 학과들은 나군에서 선발하는 사범 계열 학과들과 입시 결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입시 결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선발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학과에 대한 선호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건 초등교육인데요. 초등교육은 이대 내에서 선호도가 무척 높은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기준으로 초등교육의 커트라인이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에 비해서 꽤나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초등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하는 학과인데요. 지금 영어교육이나 국어교육에 비해서 낮아 보이지만 표본들의 이동에 의해서 예측하는 커트라인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이대 초등교육은 예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군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선발하는데 인문 자연으로 구분해서 선발하지만 수능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모두 지원할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내 수능 성적이 어느 반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높고 자연은 탐구가 높으니까 어느 비율이 유리할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탐은 한 과목당 변포의 6%를 가산해 준다는 점입니다. 가산점까지 계산해서 어느 계열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나군의 뇌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들 모두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는 오늘 소개하는 11개 대학 중에서 경희대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다군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고르게 가나 다군 모두에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중앙대 올해 정시의 특징이라면 먼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변화를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엔 작년 대비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줄고 탐구 반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인문으로 구분되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무려 20%에서 35%로 매우 높아졌고요. 경영경제대학도 10%포인트 상승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른 대학들처럼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죠. 저희 표본으로는 작년 43%에서 올해 29%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군의 경우에도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앙대 자체만 보면 모집 단위 변경 정도의 변화밖에 없지만 다른 대학들의 다군 모집 단위 신설이 영향을 끼칩니다. 서강대나 한양대, 이화여대가 다군을 신설하고 성균관대도 다군 선발 인원을 늘렸죠. 작년에는 중앙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었고 올해도 많은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엄청나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이나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1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정도고요. 입시 결과는 다군이 가나군에 비해서 높은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환산 점수 기준으로 작년 6.7점에서 올해 5.4점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락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대의 올해 정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은 1391명인데요. 이 중에서 서울캠의 인원이 절반 정도인 702명이고요. 글로벌캠의 인원이 689명입니다. 서울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문계열이죠. 작년부터 자연계열인 랭귀지 앤 AI 학부를 신설해서 선발하긴 하지만 대부분 인문계열 학과입니다. 아무튼 외대의 경우에는 서울캠으로만 따졌을 때 모집 인원이 702명으로 오늘 설명드리는 대학들 중에서 서강대 다음으로 적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모집하는 학과의 수가 48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나기도 해서 학과마다의 입결 차이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입시 결과가 주로 높은 학쪽은 어문계열보다는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 학과들이죠. 간판학과인 LE나 LT뿐만 아니라 경영, 국제통상, 경제, 국제,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곳들의 입시 결과가 높습니다. 반대로 프랑스어 교육이나 독일어 교육 같은
사범 계열이나 소수어과라고 할 수 있는 몽골어, 페르시아어 이런 곳들의 입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입결이 높은 곳은 충원율이 높고 입시 결과가 낮은, 선호도 낮은 모집 다니는 충원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외대의 경우에는 꼭 그런 패턴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외대 서울 캠퍼스의 입시 결과 통계를 보면 다군을 제외했을 때 가나군 중 입결이 높았던 10개 학과의 충원율은 평균 66.6%였고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10개 학과의 충원율 역시도 65.7%였어요.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꼭 입시 결과가 높은, 선호도 높은 학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외대 정시 지원 시에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는 올해 가군 913명, 그리고 나군 287명, 다군 60명을 선발합니다. 무전공인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를 신설하면서 다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가군의 선발 인원이 늘고 다군을 신설하면서 나군의 선발 인원은 1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군은 가군의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중복 합격이 많아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군이었었죠. 작년에는 반도체공학같이 충원율이 300%를 넘는 곳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170%의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습니다. 한양대 가군 충원율이 19%였으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무척 높은 충원율을 보이기도 했고 같은 나군인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비교해봐도 더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죠. 그런데 올해는 선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는데 타군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수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군으로 인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원율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군의 충원율이 가군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가군보다 더 낮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원율도 나군이 높지만 입시 결과, 합격자의 평균이나 커트라인 역시도 나군이 높을 겁니다. 학과에 대한 선호도 차이, 지원 패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군보다도 다군이 더 높겠죠. 다군 선발인 한양대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는 한양대의 상경계열과 같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지는데 대학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 나군 파이낸스 경영과는 4점 이상, 가군 경영과는 10점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별 입시 결과는 충원율, 입시 결과 모두 다군, 나군, 가군 순이 될 겁니다. 만약에 상향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충원율이 높을 거니까 다군 먼저 고려해야지 아니면 가군보다 나군을 먼저 고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추가 합격 자체는 얼마 없더라도 가군을 먼저 고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1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드렸는데요. 아직은 대학별 탐구 변환 표준 엽수가 모두 발표되지가 않기도 했고요. 한양대나 성균관대는 가산점 규모에 대한 발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대학별 설명을 드릴 때에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합격 예측 결과는 학생들의 표본 이동 등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다 보면 입시 결과 변동의 추이, 다른 학생들의 표본 이동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학생들의 지원 경향 등이 잘 반영되는 것이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